무슨 단어를 알아야 되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법은 법은 크게 둘로 나눠. 그 계열로 구분을 해. 하나는 이제 공법이라는 법, 계열. 그다음에 사법이라는 법.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눈단 말이야. 공법은 이제 공익할 때 쓰는 공자, 법법자. 그다음에 사법은 개인 사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 공법은 이제 공자를 쓰는 거 보니까 공익과 연관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법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법이라고 하면 생각해도 돼. 행정법. 여기 사법 하면 개인 사자잖아. 이 사법 계열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대표적인 법이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이제 그 담겨진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또 뭐 하냐면 많은 경우 국민한테 어떻게 이 어떤 이제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적 힘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서 너 언제까지 세금 내라, 너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면 공권력 행사, 그 우월적 행사. 그러니까 이게 대등하지 않은 거지. 한쪽하고 이게 서로 관계를 맺는데 대등한 관계가 아닌 거야. 한쪽이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부대등한 관계, 부대등한 관계야. 대등하지 않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주로 정해놓은 법을 공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이런 법을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데 서로 대등하고 서로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요거는 반대로 주로 사적인 이익, 사익을 목적으로 해.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서로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에서 관계를 맺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는 양쪽을 이렇게 보면 요런 속성이 있다. 그러면 그 둘의 관계는 어느 법을 적용해? 사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요런 개는 사법을 적용하는데 그런 사법을 적용하는 관계를 사법관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들 사이에 땅 사고 팔고 뭐 장사하고 다 무슨 법 적용해? 민법 적용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분쟁은 뭐로 해결할까? 싸움 나면 분쟁은 우리가 많이 들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다 소송을 내가지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하는 거. 근데 이 공법이 적용돼야 될 관계,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 강제하고 이러는 관계는 그리고 공익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이런 내용의 관계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 뭐 요새 방역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영업 밤 9시까지만 영업해라 하고 강제하고 그거 안 따르면 처벌하고 하잖아. 이런 거 당연히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관계를 공법 관계라고 그런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행정법 관계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는 분쟁나면 무슨 소송으로 해결해?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의 법을 두 계열로 나누고 각각 적용될 분야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적용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관계에 대해서. 일단 기본 틀 이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용어 알아두자. 우리가 이제 행정상 법률관계 이런 말을 써. 행정상 법률관계. 이거 행정을 둘러싸고 이제 법적인 관계를 맺는데 행정상 법률관계는 예를 들어서 국가하고 국민하고 그하고 우리 개인 이 관계 맺어. 근데 이게 다 국가가 한쪽에 당사자가 돼서 관계를 맺는다고 다
공법 관계인 건 아닌 거야. 국가도 개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 응? 국가도 개인처럼 땅과 건물, 재산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땅과 건물 별로 뭐 쓸데가 마땅치 않다, 별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가 소유하는 땅과 건물을 개인한테 계약 맺고 팔 수도 있어요. 높은 가격 주는 개인한테. 그죠? 개인이나 기업에게. 이런 국가가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돼? 개인끼리 관계 맺는 거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뭐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응? 이럴 때는 국가가 관계 한쪽의 관계자라 하더라도 개인 간의 관계 똑같이 해서 사법관계로 보고 민법 적용하고, 싸움 나면 국가든 개인이 서로 법원에다 민사소송 제기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한단 말이야. 응? 응.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행정상 법률관계는 그래서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이제 이게 크게 공법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정법 관계 이거로 공법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어? 사법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응?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도 다 국가가 언제나 뭐 명령 공익 실현을 위한 활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 강제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지. 응? 그리고 이 사법 관계는 이 독일 용어로 따지면 국고 관계라고도 그렇게 불러. 국고 관계. 이게 국고라는 말이 나라 국자, 창고 고자. 이 고는 재산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지, 창고 고자라서. 그럼 국가가 어떻게 돼? 재산을 가진 자로서 개인하고 재산 거래 계약 맺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뭐 국가가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무용품을, 컴퓨터나 무슨 사무용품을 구입을 하는 계약을 맺어? 그럼 이거 뭐야? 뭐 강제하는 거 아니잖아. 이 개인끼리 물건 사고 파는 계약 맺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사법 관계로 보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이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 그러니까 봐봐. 이 용어를 또 구별해봐. 여기서는 행정상 법률 관계 이렇게 표현하잖아. 행정상 법률 관계는 행정법 관계와 사법 관계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거야. 응? 요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라고 하는 것만 행정법을 적용받는 거지. 응?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행정법 관계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 하나는 이제 권력적 관계, 권력 관계, 응? 권력 관계. 그러니까 이거 말대로 공익을 실현하기는 활동을 하는데 국가가 전형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한테 명령 강제하면서 맺는 관계, 세금 부과, 영업정지 막, 응? 이 권력 관계. 그 다음에 이게 비권력 관계, 비권력적 관계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비권력적 관계, 권력 관계, 응? 권력적. 그러니까 이게 공익을 실현하는데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을 행사하죠. 권력적인 관계가 많고, 근데 항상 공익을 실현하는데 명령 강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비권력적 관계인데 이걸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관리 관계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관계가 있어. 응? 이렇게 좀 관리 관계라고 부르는 관계가 있다. 응? 이 관계는 좀 뭐랄까 애매한 관계지, 그지? 왜냐면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 있는데 전형적인 건 아니지.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건 아니라서 사법 관계와 대등한 관계인 점에서 사법 관계와 같지만 또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면서 좀 다르고, 요건 좀 애매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전형적인 차이가 있는 건 이 국가가 명령 강제하면 맺는 권력 관계인 거지, 그지?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여러분들 요 아래쪽에 쓴 게 여러분들 교재 91페이지 보면 딱 중간에 박스가 있잖아. 박스 안에 밑에 행정작용법적 관계라고 써 있는 부분이지. 그걸 내가 이렇게 이게 다른 말로 이제 그 국민하고 어떤 행정작용을 하면서 맺는 관계, 응? 행정작용법적 관계를 보통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공법, 이게 공법 관계하고
사법관계 이렇게 나눠지고, 공법관계는 이렇게 권력관계와 비권력적인 관리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응? 그래서 뭐 요 앞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나눈다는 얘기지.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83쪽이에요. 지금 이런 기본 바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꼭 국가하고 개인하고만, 여기서 내는 예를 들어서 국가를 예로 들었지만 국가 말고도 뭐 인천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잖아. 인천광역시 같이, 그치? 지방자치단체 인천시하고 여러분 개인하고 관계 맺는 것도 있고, 그치?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거 외에도 또 무슨 그 공공단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 뭐 있더라? 뭐 공공기관, 공공단체 뭐 있을까? 무슨 공사, 무슨 공단, 이렇게 국가가 만든 단체들이 있잖아. 그런 단체들도 법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무슨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 얘네도 이제 이 권력 관계를 맺는 거지, 국민하고, 그치? 뭐 그런 것도 있고, 개인, 우리가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죠.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도 공법 관계일 수도 있어요. 한쪽 사인은 이 개인이 국가로부터 뭔가 명령 강제,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어.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민간 단체가, 응?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국가로부터 어떤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마치 뭐처럼 행동하는 거야? 국가기관처럼 행동하는 거지. 다른 개인들한테 명령 강제하지. 그럴 때는 이때는 이런 사인을 이제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을 이렇게 불러.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이 일반 시민들 사인에게 명령 강제할 때는 이 공법 관계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어쨌든 시험의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이제 행정을 둘러싸고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 이 공법 관계로 판결한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사법 관계에 해당하는 건지 이거 구별하라는 거. 응? 우리나라는 어느 관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소송 절차가 달라진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83쪽에 보면 이제 공법 관계로 본 사례, 사법 관계로 본 사례, 여기가 시험의 핵심이야. 항상 시험은 판례가 공법 관계로 본 경우 골라라, 사법 관계로 본 경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응? 그래서 여기를 자 분석을 해봅시다. 1번을 보니까 1번 잘 나오네. 1번의 키워드는 끝에 변상금 부과처분. 응? 이 단어만 기억해서 변상금 부과처분. 변상금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땅인데 개인이 지멋대로 국가 땅을 차지하고 막 거기다 뭘 심고 막 설치하고 막 지멋대로 이용해. 적발이 됐어. 너 왜 허락도 안 받고 네 멋대로 쓰냐? 응? 이러면 여기다 강제로 돈을 부과하는 거야. 응? 그게 변상금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안 내면 막 재산 압류들하고 막 이렇게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월적 힘을 가지고. 그래서 자 1번 변상금 부과처분은 마지막 줄에 뭐라 했어? 네?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응? 그게 결론이죠. 자, 공법관계인 거야. 권력관계. 그 다음에 2번, 3번 묶어. 2번, 3번 묶으면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첫째 줄, 두 번째 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란 말 나오면 근데 누가 안 돼? 2번 보니까 첫째 끝에 국가기관이, 응? 또 3번 끝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어떤 업체한테 니네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실시하는 무슨 사업에 니네는 몇 년간 참여 못해 하고 참가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 보통 보면 국가가 무슨 요새 좋은 일 있다. 여기 현대 요새 아파트 광주에서 막 붕괴되고 그래갖고 난리 났잖아. 아파트 공사하다가, 그지? 그래 사람 죽고 막 이러잖아. 이렇게
안전을 지키지 않고 뭔가 이게서 법 위반에 의한 저 건설 업체는 정부가 무슨 정부 청사를 짓는다, 무슨 도로를 건설한다 이런데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몇 년간 3년간 니네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가 못해 하죠. 아예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를 못하게 제한하지. 이거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국가기관이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건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 처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공권력 행사 조치로 본 거예요. 처분이다. 4번은 그대로 통째로 농지개량조합이라는 단체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즉 민법상 근로계약 맺은 게 아니라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우리 공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직원이 농지개량조합에서 만약에 해고를 당했다, 징계를 받고 해고를 당했다, 억울하다,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공법 관계로 본 거니까 권력 관계잖아. 그러니까 공법 관계. 행정소송으로 싸워야지 민사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5번도 잘 나와. 국가나 지방자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그지? 쭉 읽어보면 이 국가나 지방자단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적용되는 여러 법을 적용하도록 또 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지위를 갖고,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근무관계와 유사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징계받고 뭐 해고당하고 잘리고 그러면 이 청원경찰은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목 공법관계인 거. 그 다음에 6번 수도료요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와 수도료 납부하는 관계. 다 이게 공법관계로 본 거 제목 암기해야 됩니다. 수도, 그 다음에 7번 하수도, 공공하수도 이용관계, 7번, 그치? 그 다음에 8번은 첫째 끝에 귀속재산 매각. 요것만, 귀속재산. 자, 귀속재산이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귀속재산이라는 말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잖아. 그럼 일제 총독부가 갖고 있던 땅과 건물 이런 일제 총독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우리 독립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재산이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걸 일반 이제 이거 팔 거다, 이거 살 사람 이래가지고 돈 많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한테 이렇게 팔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건 일반 개인들 간의 거래 계약처럼 사법상 계약으로 볼 텐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귀속재산 중에 예를 들어서 건물도 그렇지만 특히 땅, 일제 총독부로 넘겨받은 그 농지 같은 거, 여러분 현대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농지 같은 거 어떻게 하지? 농민들한테만 또 싼 값에 이렇게 배분하잖아. 아무한테나 안 팔잖아. 농민들한테만 팔고, 그지? 응? 이게 다 공익 목적을 위한 거고, 응? 등등. 그래서 그 귀속재산 매각도 공권력 행사로서의 어떤 행정처분이지 사법상 매매계약이 아니다. 응? 하여튼 그 내용은 놔두고 귀속재산 매각 공법관계다라고 판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오는 거 주로 써놓은 거야. 9번에 보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나왔지? 근데 요즘에 특히 행정재산 요 단어에 유의하면 잘 풀려. 응? 행정재산.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란 건 국가재산인데 행정 목적으로 쓰도록 정해놓은 재산, 지정해놓은 재산. 응? 이거를 원래는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특별히 개인으로 또 신청받아 특별히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주는, 신청받아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방한테 신청한 사람에게 국가의 행정 목적으로 쓰이도록 돼 있는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특별히 부여해주는 거로서 학문상의 특허라는 처분이야. 응? 어쨌든 행정재산이라는 단어에 의하면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그리고 행정재산 끝에 쳐줄게요.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자한테 매달 얼마씩 사용료를 납부하라. 그래서 첫째 끝에 뭐야? 그치? 그냥 넘어가다 그랬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거하고 좀 비교하자. 그지? 예. 다음 페이지 가면 둘째 줄 끝에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그지? 행정재산 전대하는 행위. 이 전대라는 게 또 임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자, 행정재산을 A가 신청해갖고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았어요. 응? 수익 허가를 받아갖고 이걸 다시 A가 또 B한테 또 임대를 놓는 거야. 이게 전대 관계야. 응? 그런데 그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받은 행정재산 전대하는 행위는 뭐라고 했어? 그런 일반 사법상의 임대계약과 마찬가지로 갔어. 그건 좀 구별하라는 얘기에서 그냥 함께 써놓은 거야.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해 주는 건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 그런데 그거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또 다른 개인한테 임대 놓는 건 그 전대는 사법상 계약. 응? 여기 구별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번 판례 공부할 때도 무슨 단어가 들어갔나 눈여겨보세요.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응? 행정재산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조금 아까랑 똑같은 논리가 되겠죠? 네, 행정재산. 그 다음에 11번도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 행정재산. 그렇지? 그러면 행정재산 들어가고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자한테 너 매달 사용수익료 납부해라 부과하는 거. 그지? 그래서 첫째 끝에 두 번째 사용료 부과 나왔지? 키워드 행정재산인데 사용료 부과하는 거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응? 그 다음에 12번 이거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이 단어로 딱 좀 줄여서. 그런데 끝에 보니까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우리가 계약하면 일단 떠오르는 계약은 우월한 부대등한 관계나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서 맺는 게 계약이거든 원래. 근데 표현은 계약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일단 밑줄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이꼬로 행정재산. 응? 거기는 안 써 있지만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이꼬로 뭐라고? 행정재산이라고. 응? 행정재산. 그럼 뭐야? 응? 특정인에게 신청을 받고 행정재산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행위야.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나 진짜 계약 아니라고. 이거는 신청을 받아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재산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라는 공권력 행사 처분이다. 응? 조심해야 돼.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해. 하여튼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이라는 단어는 행정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단어로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나오면 그 다음에 하여튼 13번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있다고 다투는 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에 관한 다툼도 행정소송으로 해야 되는데 공법상의 관계라 해서 즉 넷째 줄에 보면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하지 재개발조합하고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라서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다투려면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4번 여기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키워드야.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키워드. 재개발조합이 작성해서 이게 재개발 사업 마치면 어떻게 분양하고 막 이런 거 계획 세운 거야. 그 관리처분 계획은 재개발조합이 작성한 것인데 이제 행정청에 승인받으면 요거는 이제 재개발조합이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으로 봐.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그다음에 15번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6번 여기 보니까 첫째 줄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사건. 누군가를 시립무용단이나 시립합창단으로 채용하는 거 있지? 여기 위촉한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이거 공법상의 계약, 행정법상의 계약 맺는 걸로 봐. 어쨌든 공법관계. 그 다음에 17번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관계도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봤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18번 이게 다 시험 나온 것들이야. 응? 주로 또 반복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쓰인 것만 있는데 어쨌든 우리 수험생은 약자야. 출제자가 그냥 갖다 내면 뭐 어떻게 해?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읽어보자. 예,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철거될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시형 아파트 부여하는 조치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도 공권력 행사로서 하는 공법 관계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19번 우리 퇴직한 공무원에게 공무원 연금관리원에서 퇴직금 받을 자다라고 이제 결정하는 행위도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그 다음에 자 20번 보면 키워드 공무원 줄여 그냥 공무원, 뭐 지방 소방부 뭐 이런 거 다 빼고 공무원. 그 다음에 뭐 나왔지? 수당 두 개다. 공무원이 수당 받을 권리 공법상의 권리야. 공무원 근무하고 월급 받을 권리도 행정법상의 권리고 수당 받을 권리도 행정법상의. 그럼 자기가 수당 못 받은 게 있다, 덜 받은 게 있다,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야. 민사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 그래서 공무원 수당이나 월급 달라고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그 TV 수신료, TV 시청료 징수하는 거 있지? 부가징수. 우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같이 시청료를 부과하거든. 부과하고 징수하죠. 매달 한 대당 2,500원이야. 그래서 이것도 공법관계로서 행정소송으로 써야 된대. 그 다음에 22는 나중에 또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건 뒤에 또 나오는 건데 22, 23, 24 이제 손실보상 파트 나오는 건데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22, 23, 24 한 묶음으로 묶어. 22, 23, 24 이거 다 공법상의 권리다.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달라고 청구소송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었거든. 그렇게 묶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26번 첫째 줄 보조금 나왔죠. 보조금 징수권. 이게 보조금이 정부 보조금.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무슨 뭐 이 단체, 우리 특히 사회복지단체 뭐 이런 데 많이 보조금 주잖아. 근데 이 보조금 받아서 써야 되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엉뚱한 데 썼다고 적발이 됐단 말이야. 그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아원 원장에도 다 정부에서 보조금 대주고, 그지? 근데 보조금 갖고 뭐 명품 사고 막 이 엉뚱한 데 썼다 적발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너 보조금 준 거 결정 취소한다. 그거 뱉어내. 응? 이거 강제로 반환하라고 의무부가 하고 안 내면 반환 안 하면 이게 이제 소송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갖고 징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이거는 공법 관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보조금 징수권. 그 다음에 27번 특히 조심. 자, 27번은 첫째 끝에 부가가치세, 환급세, 부가가치세, 환급세이라는 단어. 부가가치세란 말이 나오면, 부가가치세, 환급세. 환급은 세금 반환 다시 되돌려주는 거거든. 부가가치세, 환급세,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고기에 셋째 줄.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야. 부당이득 얻은 거, 국가가 부당이득 얻은 거 반환하는 의무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아니야. 그거는 뭐 법률이 특별히 정한 무슨 그 공법상의 의무이고 뭐 사업자의 권리다. 그래서 무슨 소송을 해야 된대? 행정소송 중에 마지막 줄에 당사자송. 이게 셋째 줄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만약에 반대로 그렇게 판결을 성격을 봤다면 이거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청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응? 이렇게 두 개 단어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8번은 국가 소유 재산인데 무슨 재산이래? 이건 하지 마. 28번 넘어가. 자, 29번은 보면 자 첫째 줄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 응?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가 중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아직 전국에 완전히는 아니고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지금 있는데 초등학교는 뭐 옛날 정부 수립 때부터 의무교육이었고 근데 의무교육하면 기본이 무상교육입니다. 응? 근데 중학교 의무교육을 우리가 국공립학교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사립중학교에도 이제 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돈 대준다고. 응? 국민들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응? 그래서 하여튼 사립중학교에다가 중학교 의무교육 업무를 맡겼어. 응? 그런데 이거 뭐래? 공법관계. 그지? 의무교육을 위탁한 관계는 공법관계. 그 다음에 30번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거기 뭐, 이제 뭐야? 국립대학교 장애에 의해 국립대학교에 채용된 조교 있지? 조교가 국립대학교에 채용돼서 근무하는 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래. 응? 그러면 조교가 막 해고되고 이렇게 징계받고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 문제다는 얘기라. 그지?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어떻게 돼? 사법관계가 있지? 그럼 또 사법관계 가서 여러분들이 어디 봐? 저기 88쪽에 가. 사법관계. 자, 판례 알아보기에 1번에서 보는 건 셋째 줄. 뭐 나왔지? 물품 매매 계약. 응? 그러니까 국가가 공무원들 사무용품 뭐 구입하는 계약을 한다는 이런 거. 응? 또 셋째 줄에 보니까 건축 청부 계약이란 말 또 나오지. 예를 들면 인천시가 새로 청사를 짓겠다. 그러면 건설 업체하고 건축 계약 맺을 거 아니야. 그런 거. 그거는 뭐 개인이 건설 업체하고 돈 주고 계약 맺는 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런 건 다 민법 적용되고 민사소송으로 싸우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응? 그 다음에 2번은 전화가입 계약은 이거 지금 내면 웃기는 건데. 응? 이거는 어느 시대 배경이야? 80년대, 7, 80년대 이때만 해도 국가가 이 전화국은 국가 행정기관이었어. 그죠? 응? 그 정부기관으로 뭐 최신청이라고 있고 다 이거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뭐야? 다 민간기업입니다. 전화회사 민간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전화가입 계약은 우리가 민간기업 KT도 민간기업이에요. 민영화돼서 KT하고 휴대폰 사용 계약 맺건 뭐 집전화 사용 계약 이거 다 사법관계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1번 같이 전화가입 계약을 갖다가 공법관계 옛날에 응? 이 제도 바뀌기 전에 걸 갖고 출제한다면 출제자가 또라이인 거예요. 2번 하지 마세요. 응? 자, 3번은 중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냐면 3번의 키워드가 국유임야 나왔지. 이거는 일반 재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반 재산, 국유임야. 이거 뭐 특별한 행정 목적, 특별한 공익 목적으로 안 쓰는 땅이야. 국가가 소유한 임야인데 특별한 행정 목적, 공익 목적으로 안 쓰고 그냥 그 땅 가치, 재산 가치로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재산을 일반 재산이라고 치게. 그럼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국유임야를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 받고 빌려주거나 대부하거나 팔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맺거나, 그지? 또 빌려주면서 한 달에 얼마씩 사용료를 받기로 하거나, 이거 다 뭐야? 대등한 입장에서 합법상 계약 맺은 거로 봐. 응? 그래서 자, 키워드 국유임야 이꼬로 일반 재산.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국유임야를 개인한테 대부하거나 매각, 팔거나, 응? 또는 양여는 그냥 너 가져와 주는 거지. 양여하거나, 또는 저쪽 끝에 대부료 부가 조치, 그지? 대부료 부과한다는 말을 썼지만 이거 원래 계약 맺고
월 임대료 얼마씩 내기로 했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임대료 내라 하고 이제 문서로 보낸 거지, 그지? 이거 다 사법상 계약. 출발점은 일반 재산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응? 그거만. 행정재산이란 단어하고 구별하면 돼. 응? 일반 재산인 국유임야. 그 얘기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제목에 이른바 끝에 가면 공공계약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공공자가 붙기는 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판결에 의하면 행정실무에서는 이른바 공공계약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결국은 국가가 아까 뭐 했었지? 새로 청사를 지을 건데 이 청사 지을 업자 신청하라 하고 공고를 내고 신청한 업자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업자 선정해서 계약 맺는 거야. 근데 그거를 행정실무에서는 공공계약이라고 표현을 부르고 있는데 표현만 그렇게 부를 뿐이지 뭐라고?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래. 그래서 이른바 문제 쓸 거야. 그거 다 문제 나오면 공공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공공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뭐라고? 사법상 계약이다. 응? 동그라미 1번 끝에 사법상 계약이란 말 나오지? 응? 그 4번 판례에서 응?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또 그 중요한 단어 있어.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란 말이 나온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을 맺은 건데 응? 계약 맺으면서 뭐 받는 보증금을 받아놓는단 말이야. 응? 얘가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세를 놓을 때도 전세 보증금이란 걸 받아놓거나, 그지? 월세 보증금 받아놓잖아, 집주인이. 그럼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매달 30만 원씩 방세 내야 되는 거지. 근데 보증금 1,000만 원 또 집주인한테 보증금으로 줘야 되지. 계약을 그렇게 하면서. 그 보증금은 뭐야? 만약에 이 세 사는 사람이 월세를 못 내거나, 방을 파손을 했거나 이러면 나중에 그거 손해배상조로 그거 다 까는 거잖아. 거기서 그럴 목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놓는 거잖아. 응? 보증금 없이 살다가 물론 계약하기에 따라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더 많이 내는 경우 그렇게 계약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으로서는 불안하지. 이 사람이 월세가 한 석 달 밀렸는데 그냥 짐 싸들고 밤에 도망가 버리면 월세 못 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아놓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월세 제때 못 내면 보증금에서 이제 깎게 되는 거지, 그지? 이런 목적. 그럼 마찬가지야. 우리 국가도 어느 업체하고 공사 계약 같은 걸 맺으면서 이게 계약대로 의무를 이행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보증금을 받아놓은 거야. 보증금 받아놨다가 나중에 공사를 제대로 안 했네? 이러면 계약 의무 이행 안 했다. 이래갖고 보증금 받아놨던 걸 국가가 가져버리는 거야. 손해배상급조로 까는 거야, 거기서. 이걸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보증금 받아놓은 거. 이거는 아까 말한 공공계약, 사법상의 계약을 맺었다가 그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걸 확보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월세 제대로 다 매달 꼬박꼬박 냈고 이제 이사 나간다 그러면 집주인은 보증금 그대로 반환해줘야 되잖아. 똑같아. 정부도 공사 업체하고 계약 맺고 보증금 받아놨다가 계약대로 공사 손실 다 했다 그러면 보증금 다시 반환해줘요. 근데 계약대로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거기서 까는 거지.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상 계약으로 정한 의무 이행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법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업체는 우리가 제대로 했는데 왜 보증금 반환 안 해주냐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소송 싸웠는데 이걸 민사소송 냈는데 그 소송 잘못했다고 판결한 거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게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어야 된다라고 판결한 사례란 말이에요. 응? 사법관계. 그 다음에 6번은 제목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부당이득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죠. 부당이득.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건 이제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데 사법관계로 보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응?
그래서 시험에 그 밑에 작은 사례 동그라미 1, 2번이 그냥 그 자체로도 많이 나옵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읽어보자. 세금 부과, 조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걸 전제로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 세금이 그러니까 나한테 세금이 부과됐는데 이게 너무 법을 많이 어긴 세금 부과라서 무효래. 처음부터 무효인 세금 부과야. 그러면 나는 세금 낼 의무도 애시당초 없어. 그럼 세금 낼 의무도 없는데 내가 처음에 냈단 말이야. 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인데 안 내도 될 세금을 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는 받아갖고 있어야 될 아무런 정당한 권리도 없는데, 그치? 내가 납부한 세금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은 거다. 나는 이제 세금 부과 조치는 무효니까 안 내도 될 세금을 냈고 국가가 부당이득을 받은 거니까 그 낸 세금 돌려달라라고 이제 싸우는 문제.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야. 넓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1번. 응?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지? 응? 그 사법관계로 보는 거죠? 1번 그대로. 그 다음에 뭐 1번은 세금이었고 2번은 뭐 개발부담금이라고 또 역시 개발업자한테 부과한 돈인데 이거 개발부담금 부과가 취소가 됐대.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위법이었다고 없던 일이 됐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 개발업자는 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취소가 된다면은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개발부담금은 부당이득이다. 응? 그거 돌려달라고 소송으로 싸우려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응? 1, 2번 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8번하고 8-1 묶어. 공통된 단어가 뭐가 나오지? 환매. 응? 환매권. 8-1에 가면 두 번째 줄. 환매 금액 증감을 구하는 소송. 이렇게 나오지? 다 공통적으로 환매가 들어갔죠. 문제 푸는 요령. 환매라는 단어는 되사는 걸 환매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야, 국가가 뭐 도로 만드는데 내 땅이 필요하대. 도로 만드는데 개인 땅이 필요하대. 그래갖고 내 땅을 강제로 뺏어갔어요. 나는 물론 이제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뺏기고 법이 정한 만큼의 보상금을 받았어. 땅값 보상금. 그래도 나는 원치 않는데 뺏겼잖아. 근데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에 쓴다고 내 땅 뺏어갔는데 예를 들어 땅 뺏어가 놓고 10년이 넘도록 예를 들어 10년이 넘도록 내 땅을 도로로 이용 안 해. 그럼 나는 원치 않는데 억울하게 땅 뺏긴 거냐. 그러면 재산 원래 소유했던 자로서 나는 보상금 받은 거, 땅값 보상금 받은 거 다시 반환. 내 땅 소유권 다시 달라. 이게 환매권이야. 그렇죠? 그 인정돼요. 권리로서. 그래서 논리가 뭐야? 원래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인데 다만 국가가 공익사업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개인 재산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뺏어갈 수 있도록은 하되, 그럼 공익사업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뺏어가는 게 정당화된 건데 공익사업에 쓰지도 않아. 그럼 나는 왜 뺏겨야 돼?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가 다시 자기 땅을 보상금 받는 거 반환하고 다시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매라는 단어만 보였다면 뭐로 본다? 사법관계로 본다. 알았죠? 응? 시험의 요령.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 거기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근무관계 이렇게 묶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그 밑에 건이 여러 개 있죠. 예를 들면 1번 서울시 지하철공사.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일반 기업체 취업해서 다니는 관계와 똑같다고 본 거야. 응? 사법관계래. 그러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무슨 공사, 지하철공사, 무슨 공단, 응? 그래서 지하철공사 또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뭐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그 다음에 3번 뭐 공무원도 가입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가입해서 하는 그 의료보험 관리. 근데 3번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이게 글쎄
아직도 있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뭐 공무원도 가입했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가입돼 있는 그런 의료보험조합이 그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고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다가 없어졌는지 하여튼 거기에 그 공단에 고용돼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 그 다음에 4번 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5번은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가입한 의료보험조합. 응?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의료보험조합. 여기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관계는 다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 자 10번은 첫째 줄에 무슨 단어 공부하냐면 제목에서 협의취득. 이 단어가 딱 보이면 사법상 계약관계, 사법관계다. 응? 딱 알아차려야 돼. 협의취득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자 우리가 아까 국가가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에 내 땅 필요하대. 근데 먼저 내 땅을 강제로 뺏어가는 건 제일 마지막이고 강제로 뺏어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 나한테 협상을 하자 그래요. 도로 만드는데 당신 땅 필요하니까 땅 사고 파는 계약 맺자. 팔라고 제의를 옵니다. 응? 그래서 좋다.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팔겠다. 이래갖고 그 도로 건설하려는 국가하고 도로 땅 파는 계약 맺은 거지.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서 땅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협의 취득이라는 거예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취득하는 거. 그를 협의 취득. 그러면 문제 나왔을 때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만 보였다 그러면 그는 사법상 계약. 그래서 또 제가 얘기하면 국가가 도로 만드는데 내 땅 필요하다. 개인 재산 필요하다. 첫 번째 우선해야 될 거는 땅 주인이 나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계약 맺어서 사가는 거야. 그게 잘 되면 이제 사법상 계약 맺는 거지. 그런데 이게 나는 못 팔려. 내 땅 안 팔아. 응? 그 가격은 난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이제 내가 계약을 안 해. 합의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국가는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은 해야는 되겠는데, 응? 이 개인 땅은 내 땅 꼭 필요한데. 합의가 안 된다. 계약이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국가가 법으로다가 강제로 뺏어갈 수 있도록. 응? 이렇게 해놓은 거죠. 강제는 나중이야. 그래서. 근데 강제로 뺏어가는 건 이건 공권력 행사니까 그거는 공법관계지. 당연히. 그거 전에 이제 협상을 해서 계약 맺고 사들인단 말이야. 그게 협의 취득이다. 응? 협의 취득은 사법상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11번은 굳이 뭐 11번 그냥 저 설명만 해요. 사립학교 교원이면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다 학교 측하고 사법상의 근로계약 맺은 거다 이거지. 응?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뭐 징계받고 해고당하고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국공립학교 선생님들은 다르죠.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국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징계 뭐 이렇게 받고 그러면 다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사립학교 오니까 읽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12번 나왔지. 자, 12번을 보면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일단 읽어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 이렇게 나오지. 뭐 기부 체납이다. 그냥 기부라고 생각하세요. 응? 그런데 이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 이렇게만 써놨지. 이 재산의 성격이 행정재산일까요? 일반 재산일까요? 일반 재산이야. 그러니까 뭐 특정 업자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재산이야. 기부받은 땅이나 건물이야. 근데 이게 특정 행정 목적으로 지정돼서 쓰이는 게 아니야. 그냥 기부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만 된 것뿐이야. 그래서 여기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 이꼬로 뭐라고? 일반 재산. 그럼 여러분 아까 일반 재산과 관계된 거 뭐라 그랬지? 사법관계. 응? 행정재산과 관계된 거 공법관계. 응? 막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지? 전대, 행정재산 전대는 사법관계로 본다고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 조합법하고
이게 재개발 조합하고 조합 임원 사이. 응? 재개발 조합하고 조합의 임원하고의 그 관계. 응? 이거 무슨 관계래? 응? 그 15번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사법상의 법률관계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이 원래 A라는 사람이 조합장으로 이제 선임이 됐었는데 조합장을 해고했나 봐. 조합에서. 그지? 그럼 조합장이 억울하다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데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했던 것 중에 재개발 조합과 그 조합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이 무슨 관리 처분 계획이란 걸 작성한 거, 이런 거 다 물어봤어. 공법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와 연관돼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공법 관계로 보는데, 재개발 조합과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관계는 조합 내부의 사법상의 법률 관계로 봤어요. 응?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도 읽어보면 재개발 조합과 관련이 있다. 다 공법 관계인 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재개발 조합은 이른바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무슨 공공단체로서 뭐 어떤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뭐 재개발 사업과 관계된 건 다 공법 관계지만 조합 내부에서 조합하고 조합 임원 사이의 관계까지 다 공법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사법 관계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 그 17번. 응? 자, 17번은 한국마사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 한국마사회가 행정법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 있거든. 그 마사회가 딱 뜨면 뭐 물어보냐면 그 한국마사회가 자기네 그 말 타는 기수, 응? 그 조교, 이거 뭐 면허를 주고 또 취소해서 박탈하고 이런 조치는 공권력 행사냐 아니냐 이거 묻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냐 아니냐, 그지? 처분은 아니고 그 자기네 단체 내부에서 사적인 그 사법상의 제재하는 거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마치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 무슨 징계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러면 직원들이 억울하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울 일이지, 그지? 행정소송 같은 거 아니지, 똑같다는 거야. 한국 마사회가 마사회 뜨면 그렇다. 그 다음에 18번은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21번, 그지? 21번. 자, 21번은 자, 셋째 줄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 그지? 셋째 줄에 중간에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 그러니까 사립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립학교와의 관계, 그지? 근데 뭐 아까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제 국가가 사립중학교에 위탁을 했다. 그거는 공법관계로 본다 그랬잖아. 그럼 위탁은 했지만 그 사립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립학교와의 관계는 원래 사법관계고, 그럼 사립중학교에서 학생이 징계를 받고 뭐 퇴학을 당했다? 이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문제야. 사립학교를 상대로. 그래서 그건 혼동하지 말 것. 그래서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관계. 그럼 비교적 최근 판례입니다. 또 시험에 쓰였어요. 알아두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갔어.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